후반기 강원자치도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폐광 지역에 대한 먹거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바이오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기업혁신파크 선정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한 춘천시가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캠프페이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9대 속초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야당 소속 시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지역 현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상생의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양수 국회의원이 군사와 농지, 산림과 환경 등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민선 8기 강원특별자치도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김진태 도지사는 후반기 도정 목표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를 꼽았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반기 강원도정의 재정운영 기조는 긴축이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취임 초기인 지난 2022년 8월 임기 내 강원도가 진 빚 1조 원 중 60%를 갚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전국적인 세수 감소 영향으로 실제 갚은 빚은 1,500억 원에 그쳤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성과로 꼽힙니다. 강원자치도가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아 후반기 재정운영 기조를 전환합니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 2년간 재정 분야에 대한 체질 개선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는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긴축 재정을 탈피하고 건전 재정으로 가겠습니다. 빚 갚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미래 산업 투자를 더 확대하겠다. 특히 김 지사는 바이오 헬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최근 기업혁신파크와 글로벌 혁신특구,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산업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오는 2040년까지 200개 기업이 들어와 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 투자액만 4조 원에 달합니다. 원주의 디지털 헬스나 강릉의 천연물 바이오, 평창의 그린바이오 산업과 연계한 상승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른바 강원형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반도체만 클러스터가 있는 게 아니고 바이오 헬스도 클러스터화로 갑니다. 우리 강원도 전역에 걸쳐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클러스터화입니다. 도내 18개 시군과의 소통도 강화합니다. 7월 폐광 지역권 현장 토론회를 시작으로 권역별로 협력을 다질 계획입니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취임 2주년 첫 일정으로 춘천 우체국을 찾아 상하차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도민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제 남은 임기는 2년. 도민과 한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킬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육동안 춘천시장의 취임과 함께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춘천시는 후반기 시정 방향을 성과 확산과 지속 성장으로 정하고 역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2년 전 육동안 춘천시장이 취임과 함께 가장 강조했던 건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이제 각 분야에 걸쳐 새로운 성장 동력과 발전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침체와 패배주의를 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도시의 활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육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바이오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기업혁신파크 선정을 통해 성장 동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바이오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더 높은 비약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으로 기존 춘천 바이오 산단에는 연구개발비와 세액공제 등 혜택이 지원됩니다. 2040년까지 예상되는 투자 규모만 3조 원이 넘습니다.
또 춘천시가 기업혁신파크 사업에 선정되면서 남산면 광판리에는 축구장 500개 크기의 신도시가 조성됩니다. 오는 2033년까지 투입되는 예산만 9천억 원, ICT 기반의 산업단지와 주거시설이 들어섭니다. 남은 민선 8기 2년은 전반기 동안 유치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승인을 받는 등의 행정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캠프 페이지 개발을 두고 발생한 시의회와의 마찰에 대해서는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설득하고 앉는 것도 시장의 몫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춘천시, 강원도 수부도시라는 명성에 맞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각 지방의회마다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여야가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속초시의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야당 시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지역 현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상생의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9대 속초시의회는 전체 7석 중 여당인 국민의힘이 4석,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석으로 구성됐습니다. 의석수 차이로 전반기 시의장과 부의장은 모두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염하나 속초시의회 부의장이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하면서 국민의힘 3석, 더불어민주당 3석, 무소속 1석으로 재편됐습니다. 1일 열린 속초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무기명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선인 방원욱 의원이 4표로 과반 이상을 득표해 후반기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지금 시의회 의장인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만 갈등의 구조를 만들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갈등은 풀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의원님들 의주로 해서 행정이 돌아간다면 저희들은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이어진 부의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이명애 의원이 4표를 얻어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지역 현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야당 출신 시의장이 선출되면서 여당 소속 시장과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당장 영랑호 호수 위를 가로질러 놓인 뜬다리, 일명 영랑 호수위길 부교 철거 논란이 여전합니다. 환경단체는 해당 시설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허가 불법 시설이라며 속초시를 상대로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 시의원은 법원 조정으로 진행된 생태환경 조사 결과가 모호하고 관광시설 철거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며 공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입구에 설치된 관광 테마시설도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 현안입니다. 속초시는 지난 2021년 감사원 감사와 지난해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서 사업체 선정과 진행 과정에서 다수의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며 유원시설업 허가 등을 취소했습니다. 이어 공유수면에 설치된 탑승동과 대관람차 철거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집행에 나서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설 운영업체는 속초시로부터 인허가를 받는데 위법 행위를 하거나 귀책 사유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속초시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대관람차를 원상복구 철거하고 어떠한 시설을 바로 둔다라는 계획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행정소송 절차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속초시와 9대 속초시의회는 이제 임기의 반환점을 돈 상황. 남은 2년 동안 속초시와 시의회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국민의힘 이양숙 국회의원이 1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사, 농지, 산림, 환경 등 규제 완화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이양숙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강원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하루속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돌봄 서비스 노동조합이 1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호봉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현실이고 경력과 전문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요양보호사 날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요양보호사에게 말로만 필수 노동이라며 사명감과 현실을 요구하지 말고 제대로 된 처우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존중을 보여주길 바란다. 전국의 요양보호사들은 65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들의 호봉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주말 강원에서는 많은 비로 인해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30일 오전 3시 반쯤 춘천시 소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유출돼 인근 주택 3곳을 덮쳤는데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4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30일 오전 1시쯤에는 홍천 영김이면 도로에 낙석이 떨어졌습니다. 주말 동안 강원 내륙 지역에서는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소방본부에는 낙석 등 비 피해 신고가 3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지난 30일 오전 8시쯤 영동고속도로 서울 방향 횡성군 현천리 인근에서 승용차가 버스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가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충돌하면서 운전자 61세 A씨를 비롯해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마치고 공식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후반기 의장은 4선의 국민의힘 김시성 의원이 당선됐는데요. 김신임 의장은 정말 후반기 의회가 변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부의장은 국민의힘 김용복 의원, 제2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윤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제11대 춘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김진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진호 의원은 23명의 시의원 중 17표를 얻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장직을 맡게 됐는데요. 부의장은 배숙경 의원이 17표를 얻어 선출됐습니다. 춘천시의회는 2일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인제군 신청사 건립사업이 강원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제군은 현 청사 뒤편에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의 신청사를 짓는데요. 신청사는 오는 2026년 공사를 시작해 2028년 완공됩니다. 제12대 강릉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최익순 의원이, 부의장에 국민의힘 조대영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강릉시의회는 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최익순 의장과 조대영 부의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는데요. 최익순 신임 강릉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강릉의 희망찬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업 중단 예방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업 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최대 7주간 숙려 기간을 제공해 상담과 진로 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요. 또 위기 학생 조기 발굴을 위한 학업 중단 예방 집중 지원 학교와 위탁 교육기관과 협력을 통한 대안교육과정도 운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